반갑습니다. 오늘 법보단경 교재 153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육조 해능스님께서 법다리라고 하는 스님께 법화경 가르침에 대한 어떤 그런 엑기스에 대해서 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법다리라고 하는 스님은 법, 진리 법자하고 통달할 달자를 법명으로 갖고 있는데, 이 법에 대해서 통달해야 되는데 법에 대해서 통달하기보다는 그냥 법의 이름만, 법의 형식적인 것만 그냥 알았죠. 그래서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공부해도 그저 양 입만, 형식만 이렇게 법하고는 좀 멀어졌다는 거죠. 저번 시간에는 육조현흥 스님께서 법화경 가르침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일불승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견해를 해야지 중생의 견해를 하면 안 된다. 그럼 부처님의 견해는 무엇이고 중생의 견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저번 시간에 이제 유전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유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리는데, 유전자가 우리뿐 아니죠. 모든 것에 있어서 생명의 암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우리 생명을 살리고, 심지어 우리들의 말하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모든 것을 다 지령한다고 그러죠. 그 유전자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론적으로나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알기 쉽게 예를 들면은,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살겠다고 거기서 몸부림을 치면, 말하자면 정신일도 하사불성하면, 정신 집중하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깔린 사람을 구하겠다고 자동차를 주는 힘도 유전자가 하는 거고, 그리고 남을 죽이겠다 하는 것도 유전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고, 심지어 병에 걸리게 하는 유전자도 있고 병을 낫게 하는 유전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유전자도 있고 우리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유전자도 있다는 거죠. 그 유전자를 움직이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유전자를 움직이는 그 주체가 무엇인가, 참 그거를 지금 이제 뭐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종교적으로 보면 그것이 이제 신이라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그렇죠. 근데 종교적으로 그러면 이제 원래 종교적인 사람들이 보통 이기적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기네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것에 대해서는 좀 편협한 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정치인들뿐 아니라. 때문에 이 과학이잖아요, 유전자 공학은.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명명하지 않고 어떤 유전자 공학 박사는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주의사라고 하자, 우주의지라고 하자, 그리고 이걸 something great라고 이름을 붙이면 어떻겠냐. something great는 위대한 뭔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위대한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 이제 종교 애들은 마음이라 하고 불성이라 하고 부처라고 하고 그걸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캐치하는 것이 불교 공부를 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계시 오입이라고 하는 것은 법화경 사상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시 오입은 사불지견이라는데 네 가지 부처님의 지견이에요. 네 가지 부처님의 지견은 결국 네 가지 부처님의 지혜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견해를 계시 오입, 열개자, 보일 시자, 깨달을 오자, 들어갈 입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일대사 인연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일부러 그 일대사 인연은 결국 무엇이냐,
중생들로 하여금 나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방편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 왔다. 그 중생들에게 불치견을 보여주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계시 오입이다. 부처님의 지혜를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들어가게 해준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러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어느 것도 다 일불승이다. 다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뭐 견해에 있어서 조금 낮고 높고 또 방법론의 차이 있을지 몰라도 다 부처님 가르치면 틀림없다. 서머시에 말씀드렸던 올챙이도 깨구리고 올챙이 알도 깨구리고 모양은 다르지만 깨구리이면 틀림없습니다. 진화 과정일 뿐이지. 우리 인간도 원래는 부처인데 그 부처가 병들고 부처가 나쁜 짓 하고 부처가 좋은 짓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본래의 상태인 부처의 모습으로 돌려줘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들 스님의 본분이고 또 일반 불자들의 보살행하는 그런 본분입니다. 자, 교재 149쪽이네요. 여기 보시면 법달이 아니 여기 아니죠. 죄송합니다. 153페이지죠. 그죠? 오늘 할 부분은 마지막 장입니다. 법달에게 교시하는 그런 내용인데 육도 대사에서 말씀하셨다. 법달이요 마음으로 뜻을 알고 실천하면 법화경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잘 몰라 실천하지 못한다면 법화경의 글자에 매달려 끌려다니게 된다. 마음이 바르면 법화경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마음이 삿되면 법화경의 글자에 매달려 끌려다니게 된다. 부처님의 지견을 열면 법화경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중생의 지견을 열면 법화경의 글자에 매달려 끌려다니게 된다. 요 내용만 가지고도 계시 오입을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다시 보시면 6조 대사께서 말씀하셨는데 법달이요 마음으로 뜻을 알고 실천하면 법화경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법화경 가르침의 뜻을 알고 실천하면이에요. 법화경 가르침은 다 부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다 부처님인데 살다 보니까 세상에 욕망의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부처가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린 건 왜 그러냐? 환경적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번뇌의 요인이 있다는 거죠. 안팎으로 모든 유혹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부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중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에 오셔서 그대들에게 자각을 하도록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도록 이제 좋은 연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계시 오입입니다. 계시 오입의 계는 10개자죠. 그러면 어떻게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 본래의 성품, 부처의 자리, 그걸 열어주겠습니까? 이게 바로 계시 오입의 첫 번째 계, 부처님의 마음을 열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긍정적입니다. 첫 번째는 들어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견해가 있거든요. 그게 옳든 그르든 관계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물 창고의 보물을 꺼내주는 겁니다. 열어주는 거죠. 그 보물 창고의 상자를 열어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열어주는 거죠. 딱 열어서 보라는 거죠. 열면은 보게 돼 있잖아요. 저절로. 자 봐라. 네 마음이 부처 아니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관계를 하시겠어요? 혼자서는 이게 안 됩니다. 물론 참선을 해서 마음이 집중돼 가지고 하나로 통일되면 그것이 열린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리는 분도 있는데 열리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 때문에 그건 어려운 방법인데, 물론 그걸로도 괜찮습니다. 아니, 또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알기 쉽게 법화경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면 일단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이 법달도 육조스님을 만나가지고 법화경의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내가 공부를 했습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면 상대하고 관계를 합니다. 상대를 관계를 하게다 보면 상대가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서로 달라요.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공부한 사람인데, 내가 공부한 사람 입장에 보면 상대에 있어서는 연이 되는 거죠. 상대에 있어서는 인이 되고, 또 거꾸로 보면 내가 인이 되고 연이 되고. 그러니까 좋은 씨앗을 심냐, 좋은 밭이 되어주냐. 그럼 뭐 어떤 시각에 있어서의 얘기일 뿐입니다. 그럼 내가 상대에게 갖고 있는 좋은 불성을 꺼내주는 거, 열어주는 게 바로 내가 좋은 연이 되어주는 거죠. 그럼 상대가 갖고 있는 그 좋은 불성을 열어주기에는 일단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 말에 대해서 긍정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셔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러고 보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군요. 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결국 경청입니다. 사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매스컴이라든가 책으로라든가 하여튼 어떤 식으로라도 공부를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왜?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상대방의 마음에 긍정하고 공감하자. 하고 있죠. 근데 자기 생각을 딱 내세워서 그건 틀려요. 그거 아니에요. 이럽니다. 부정해 버립니다. 상대가 나의 말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은 불성이 문을 닫아 버립니다. 날 무시했어? 하고. 그래서 계시 500 개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불성을 열어주는데 그 불성은 어떻게 열리냐고요? 긍정입니다.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나의 말에 대답을 해주고, 칭찬해주고, 믿어주고. 그게 바로 불성을 열어주는 겁니다. 근데 왜 못해요? 그러니까 법 따라 같은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지, 관계하게 되면 왜 그게 안 나오는지 알아요? 내가 상대보다 더 나으려고, 상대를 가르치려고. 근데 자기 생각이 맞는지 상대 생각이 맞는지 그거는 몰라요. 어느 게 맞는지.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은 옳다 하고 상대 생각은 틀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아예요. 자아의 껍질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내로남불이라고 요즘 많이 나오대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면 옳고 남이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개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상대방의 불성을 열어주는 거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일단 들어주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또 수긍해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말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장구 쳐주고 추임새를 넣어주고 그러면 상대가 가지고 있는 불성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보물이 열립니다. 아, 그래. 아, 고마워. 나 인정해주구나. 아, 그래. 내가 맞지? 그럽니다. 그럼 불성이 열리죠. 누구나 다 있잖아요. 자기 이쁘다 하고, 네 생각 맞다 하고, 똑똑하다 하고, 하면은 다 좋아해요. 불성이 열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요. 어렵게 하면 못 알아들어요. 맞죠? 틀립니까? 나 한껏 멋을 내고 모임에 나갔는데, 야, 너 옷이 왜 그래? 너가 전혀 안 어울려. 너 머리는 어떻게 그렇게 했니? 야, 너 살쪘다 해버려요. 금방 열받아가지고, 이제 뭐 화가 나, 표정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너 진짜 이쁘다. 옷 어울리네. 어디서 샀니? 야, 참, 넌 진짜 이뻐. 보세요. 금방
얼굴이 달라집니다. 얼굴이 웃고 있습니다. 이제 불성이 열렸죠. 그 다음에 계시 5배에서 두 번째 시는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여죠? 이론적입니다. 불성을 열어준 것에 대한 이론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법칙으로, 가르침으로. 그 법칙이 뭐죠? 사성제, 12년, 육바람이입니다. 이게 삼승의 가르침이에요. 결국 보여준다는 것은 내가 공부를 한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남에 대해서 이론을 보여주면 가르치니까 상대는 화납니다. 제가 처음에는 들어주더니 가르치네 하고. 근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법화경 공부를 해보니까 모든 것은 인연에서 생기더라. 인연이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보이지 않는 원인까지 다 합치면 엄청 많다더라. 하나도 빼줄 수 없더라. 나도 그 안에 들어가고.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남 탓이다. 저 사람한테 원인이 있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에게도 원인이 있었다고 하는 걸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 내가 남 탓하다가 이제는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내 탓도 있었어. 그래서 나에게 원인이 있었네 하고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맞더라고. 내 탓이다 하니까는 내가 상대를 탓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겸손한 마음이 되고 부끄러운 마음이 되더라.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불성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내 얘기를 해줍니다. 인연법으로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상대는 딱 이렇게 대화를 해보다 보면 어느 말이 맞고 틀린지 압니다. 자기 생각만 갖고 있을 때는 자기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대의 말 듣고 보면, 상대의 견해를 듣고 보다 보면 사람이 누구나 다 양심이 있고 불성이 있고 청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거든요. 제 말도 일리가 있네. 왜 자기 말을 긍정해 주니까. 그럼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상대가 자기에게 가르치려고 가르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론을 정립해서 가르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렇네. 그렇네. 나에게도 원인이 있구나.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론이니까 그냥 들으세요. 이 사람에 따라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늦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긴 사람은 오래돼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만성이 되면 병이 아무래도 쉽게 고쳐지지 않잖아요. 근데 급성이 되면 금방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죠? 12년의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12년 가르침은 계속 모든 것들이 변질됩니다. 안 좋게. 12년은 연으로 깨닫는 거죠. 앞에 계시업의 인연법을 보여주는 것은 성문의 가르침입니다. 네, 이론으로. 세 번째는 연각이니까 이건 체험이거든요. 그럼 네가 한번 그렇게 조금 인정을 한다면, 수긍한다면, 그럼 네 자신을 한번 돌려봐봐. 네 자신이 옳지만은 않다는 걸 알았으면 그러면 네 자신이 잘못이 있었다는 거 한번 인정해봐. 그리고 상대를 통해서 네가 깨달았으니까 상대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안해. 내 생각이 옳지는 않았네. 네 생각도 일리가 있다. 난 내 생각만 했는데 당신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각이에요. 연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상대를 보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 보면은 상대가 담배꽁초를 줍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전부 쓸데없이 줍고 있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좀 부끄럽다. 나는 담배를 피우고 그냥 아무 데나 확 버리고 하수구에 버렸는데 야, 저 사람은 담배꽁초를 줬네. 나도 최소한 줍지는 못해도 버리지는 말아야겠다. 이게 연각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결국 상대를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겁니다. 그럼 거기까지 단계가 왔으면 그 다음에 뭐죠? 계시 5입의 입입니다. 입, 들어갈 입. 그지? 네가 이제 깨달았지? 어느 정도 이제는 네가 실천해 보니까
느낌이 오지, 법학의 가르침이. 그래, 실천 안 하면 안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이론을 먼저 깨달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나에게 부처님의 성질한 불성이라는 아름다운 보물이 지금 있는데 그걸 내가 몰랐다는 거야. 그것만 나오면은 싹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꽃이 피죠. 그죠? 싹이 나오면 줄줄 해가지고 꽃이 핍니다. 근데 싹이라는 게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지금 봄인데. 얼마나. 근데 싹은 딱딱한 나무 표피 껍질을 뚫고 나옵니다. 그 껍질이 뭐예요? 자아요. 고집. 잘났다는 거. 아만. 교만. 그리고 뭐죠? 열등감. 허영. 질투. 남에게 지고 싶지 않은 마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뚫고 나오는 게 뭐예요? 불성이에요. 그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불성은 자기 혼자 내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봄이 와야 나옵니다. 그 봄이 뭐죠? 좋은 년이지. 그러니까 나의 불성은 나 스스로 나오는 일도 있지만 내 스스로 나오는 일보다는 남이 내 불성을 꺼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은 상대가 갖고 있는 불성을 꺼내주려고 어떨 때는 칭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위로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띄워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방편을 쓰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될 때는 뭐죠? 한번 때리기도 합니다. 뭐라고 해야 돼? 욕직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안 나오니까. 너무 번뇌가 두꺼워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에 불치견을 계시 5입의 마지막 입, 들어갈 입자는 뭐냐면, 그치, 네가 이제 실천해보니 깨달았지, 이제 느꼈지, 이제 알았지, 진실을 알았지, 몸을 알았지, 머리를 안 게 아니라, 그러면 네가 이제는 나처럼 하면 안 되겠죠. 기분 나쁘니까. 가르치는 게 되니까. 네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구제하고 싶은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인연을 한번 구제해봐. 그 사람에게 나처럼 계시 5입을 갖다가 써봐. 이게 바로 불치견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대충 아시겠어요? 이게 4가지 단계인데 이것이 순서입니다, 사실은. 계시 5입이 순서예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어느 단계를 써도 관계없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뭐 약을 주는 경우 있고 주사를 주는 경우 있고 심리적 요법을 쓰는 경우 있죠. 그죠? 그리고 생활 방식에 대해서 조금 여유롭게 하라는 가르침도 있죠. 처방전이. 그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내가 깨닫는 거는 나 혼자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상대하고 관계할 때 깨달을 수 있는 찬스가 오는 겁니다. 근데 이 법달은 왜 못 깨달았냐? 자기가 그렇게 할 생각 안 하고 남에게만 하게 하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기만 하는 거야. 말로만, 생각으로만, 법으로만. 결국 뭐죠? 중생의 지련입니다. 부처님의 지련이 아니라 항상 남만 가르치는 거야. 자기는 옳고 남 틀리고 남을 비우게 하고 마음 자기에게 맞추게 하려 하고 아무리 옳은 견해라도 그게 안 되는데 하물며 틀린 견해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틀린 견해인데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다리와 마음으로 뜻을 알고 실천하면 법화경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잘 몰라 실천하지 못한다면 법화경의 글자에 매달려 끌려다니게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법화경 경전에 휘둘리게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내 공부했다. 5년 10년 공부하면 뭐합니까? 내 중생인데 형식적으로 아는 척만 하지. 알았다는 얼굴만 짚고 다니지. 막상 어떤 일이 사건이 터지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변질됩니다. 아이고 속았네, 가짜였네, 알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도 몰랐네.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기가 이거를 반복 학습하게 되고 관계할 때 자기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남에게 전하려고 하지 말고 남의 생각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되어야지만이
이 종교라고 하는 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 거 하나 됩니다. 자기 마음의 보물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나와서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바르면 법방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마음이 삿되면 법방의 글자에 매달려 끌려다니게 된다. 이 차이는 마음이 바르냐 마음이 삿되냐 이 차이입니다. 마음이 바르다는 것은 결국 내가 법화경 가르침에 맞게 나도 붙여지만 상대도 붙여라는 거를 갖다가 인지하는 겁니다. 마음이 삿된 거는 뭐죠? 자기만 옳은 겁니다. 상대는 옳지 않아요. 오늘 시장 선거했는데 여당 야당이 서로 공격만 합니다. 상대방을. 뭐 그것도 하나의 작전일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의 허물도 있고 자기에게도 허물이 있어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허물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들어보면 무슨 뭐 그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어요. 일반 사람 같으면 허물이 되지도 않는데 그냥 정치인이니까 그거 갖다가 청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중요한 거는 누가 시장이 돼야지만이 더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근데 보세요. 자기가 돼야지만이 된다는 생각에 참 추잡한 짓 합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저를 봤어요. 야, 하지 말아야지, 나도. 종교인이, 이게 뭐냐. 내 자아를 위해서, 나를 이익 주기 위해서 남에게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다. 그냥 어차피 뭐 인간은 살다 가면 가는 거지. 그 다음에 부처님의 직연을 열면 법화경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중생의 직연을 열면 법화경의 글자에 매달려 끌려다니게 된다. 좀 이제 정리가 되시죠? 계속 3번 반복해서 부연 설명하셨어요. 결국은 밖에 수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법이 뭐죠? 자리이타입니다. 법이 뭐죠? 나도 중요하지만 상대도 중요합니다. 형등한 입장에 서서 내 생각이 옳으면 상대방 생각도 옳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얘기하면 상대방의 생각도 들어줘야 됩니다. 비율이 맞아야 돼요. 맞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서 자기가 조금 더 관계를 해보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할 답이 나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이것도 잘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살아온 방식이 습관이 됐습니다. 결국 유전자의 문제가 있어요. 오늘도 유전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 다음에 법다는 법문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크게 깨달아 감동의 벅찬 눈물을 흘리면서 스스로 말하였다. 큰 스님이시여, 실로 지금까지 법황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7년 동안 법황의 글자에 매달려 끌려다녔습니다. 지금부터 법황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면서 생각마다 부처님의 삶을 닦아가겠습니다. 왜 육조심을 만나서 깨달았겠어요? 때가 된 거, 시절인을 왔다 합니다. 결국은 자기가 법화경 공부한다고 교만한 거죠. 자만한 거죠. 그리고 말로만 한 거죠. 실천하지 않은 거죠.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 거죠. 자기 마음속에 불성을 꺼내지 못한 거예요. 불성을 꺼내야지만이 계시업의 단계로서 전개되거든요. 방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열리면 자비가 생기고 자비가 생기면 방편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생깁니다. 지혜, 자비, 방편 하나입니다. 공부하다 보면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공부가 안 되면 말에 걸립니다. 말 끝에 걸려버려요. 모르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상대방 말에 걸리잖아요. 한 말에. 전체로 보면 맞는 말인데 말 한 부분을 갖다가 따져가지고 빼놓고 거기 걸려버리면 약도 없습니다. 다 따오잖아. 그 말만. 아까 그런 말 했잖아요. 또 걸립니다. 그 말을 왜 했는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와 부분에 조화가 있는데. 그 다음에 육도대자께서 말씀하셨다. 부처님의 삶을 실천하는 그 자체가 부처입니다.
보세요. 부처님과 부처의 삶을 실천하는데 결국 뭐겠어요? 계시 오입을 실천해야 됩니다. 상대에게 맞게 어떤 사람은 이론으로 상대방의 불성을 열어주고, 어떨 때는 상대방이 일상생활에서 그냥 인연을 통해 가지고 체험을 통해서 깨달으니까 그렇게 깨닫게 해주는 것도 부처님이 삶이고, 아니면 상대방을 하여금 보살행을 하게끔 항상 남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남에게 베푸는 사람, 보살의 삶을 사는 것도 부처님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문영각 보살의 삶이 부처님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일불승이라는 거예요. 이름은 성문영각 보살인데 전부 다 부처님의 삶입니다. 통합하면. 그때 이 법문을 듣고서 깨닫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 그때의 인연입니다. 우리가 국을 끓일 때 야채도 넣고 간장도 넣고 소금도 넣고 고기도 넣고 계란도 넣고 넣습니다. 고춧가루도 넣고 후춧가루도 넣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는 전부 이름이 있어요. 근데 국이 끓어가지고 우리가 맛을 보면 그거는 뭐죠? 뭐 동태탕이라든가 하나 이름이 완성됩니다. 동태탕이라 하는 요리가 완성이 되는데 그 안에는 후추라는 거 들어가 있고, 후추의 모습은 없는데 보세요. 파도 있고 고기도 있고 동태도 있고 뭐 여러 다 있어요. 근데 전부 합쳐서 동태탕입니다. 그 안에 없는 게 없어요. 어우러질 때, 조화를 이룰 때 동태탕이 맛있다 맛없다 합니다. 우리 공부도 그래요. 이게 한 번 들은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지고 이 실천을 통해서 하나로 녹아서 융합이 될 때 그때 깨달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열리는 게 아닙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깨달음은 없어요. 머리로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머리도 있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죽은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가르치는 내용을 이제 유전자 공학과 연결시켜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 저번 시간에도 유전자에 대해 배웠는데 이번에도 유전자를 하는데, 오늘 공부는 우리는 60조라고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세포는 다 똑같아요. 근데 그것이 심장이 되기도 하고 손톱이 되고 머리칼이 되기도 하고 각기 이게 자기 인연 따라 변합니다. 그 또 세포는 세포 핵이 있는데 그 안에 유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유전자가 엄청 큰 일을 합니다. 유전자가 모든 것을 다 작용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에 없으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남을 질투하는 것도 자기 마음속에 유전자가 있는 거고, 자기 물질 안에, 세포 핵 안에 물질의 유전자 보면 남을 갖다 칭찬하는 것도 유전자가 하는 거고, 자기가 걷는 것도 유전자가 하고, 자기가 화를 내는 것도 유전자가 하고, 밥을 먹는 것도 유전자가 하는 겁니다. 유전자가 중요합니다. 근데 전 세계 70억 인구의 유전자를 다 합해도 수없이 많은데 쌀 하나 정도의 무게밖에 안 된답니다. 그렇게 아주 극미 아주 작은 유전자예요. 근데 유전자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 코로나 또 보세요. 엄청나게 미세한데 전 세계를 갖다가 지금 휘둘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무서운 걸 좀 느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겸허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자기는 하찮은 건가. 근데 하찮은 것이 위대한 것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바꾸겠는가. 그래서 보시면 유전자에는 이 유전자 암호가 있답니다. 유전자는 과학자들이 증명을 했는데, 발견을 하고 증명했는데 이 스위치가 붙어 있대요. 예를 들면 그래서 온 오프라는 스위치가 붙어 있답니다. 유전자를 온으로 하는 스위치가 있고 오프라는 스위치가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그래서 좋은 것은 우리가 좋은 마음을 내잖아요. 그러면 나쁜 유전자를 끈답니다. 오프를 한답니다. 좋은 유전자를 온으로 하고,
근데 나쁜 유전자가 나온다. 말해 질투한다, 남을 해코지한다, 남을 골탕 먹인다, 남에게 막 쏴댄다. 나쁜 유전자잖아요. 그럼 좋은 유전자를 오프로 한답니다. 일부러. 그런 법칙이 있다는 거, 유전자 세계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유전자는 스위치를 넣어야 되고 나쁜 유전자는 스위치를 꺼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좋은 일만 생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나쁜 일도 생기잖아요. 근데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유전자가 온이 되고 좋은 유전자는 오프가 된다면 저절로. 그래서 유전자가 온, 오프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대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는 물리적인 요인, 두 번째는 화학적인 요인, 세 번째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물리적이라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온도 변화, 그리고 뭐죠? 환경. 또 물리적이니까 사람도 되겠죠. 사람 말이라든가. 말은 안 되겠네요. 말 되겠네요. 그것도. 그래 되겠죠? 그 다음에 화학적인 것은 뭐가 되겠어요? 화학적인 것은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약이라든가 되겠죠? 그것이 또 너무 지나쳐도 나쁜 유전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적절히 하면 좋은 유전자가 나온답니다. 온이 되고 오프가 된다는 거죠. 심리적은 뭐겠어요? 좋은 유전자, 심리적인 요인에서 좋은 유전자가 온 스위치가 들어온 것은 뭐겠죠? 남을 칭찬, 남에 대한 배려, 남에 대한 이해, 그리고 웃음. 막말로 얘기해서 부부관계 할 때는 좋은 유전자가 온 나옵니다. 그렇죠? 스킨십 할 때, 서로 웃을 때 좋은 유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 따라 좋은 유전자보다 나쁜 유전자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좋은 유전자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좋은 유전자가 안 나오고 나쁜 유전자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플러스 발상, 마이너스 발상이에요. 생각을 플러스를 하느냐 마이너스를 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가설을 냈는데 그 가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플러스 발상, 마이너스 발상이 나오는 것은 이 엔트로피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래요. 이 엔트로피는 열량과 온도에 대해서 물질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열 역학적 양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기 쉽게 예를 들면 세면기에 물을 붓고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하면 잉크는 당연히 퍼집니다. 근데 왜 잉크하고 물하고는 다른데 잉크가 엉겨서 자기 존재를 지켜야 되는데 잉크는 퍼지는 걸까요? 이 물질 세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질서가 있는 것은 질서가 없는 쪽으로 향하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잉크가 퍼진답니다. 질서가 있는 것은 질서가 없는 쪽으로 가는 방향성이 있다는 거래요. 항상 질서 있는 것이 질서 없는 쪽으로. 이것을 엔트로피의 증대라고 한답니다. 양이 증대하는 거죠. 이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물질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칙이 정황해서 태어나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갑자기 죽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유전자가 살고 싶다는 유전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고 싶은 유전자하고 질서가 없는 방향으로 가는 엔트로피 증대의 유전자가 서로 이렇게 관계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 증대를 조금 저하시키는 것이 유전자 하는데 그 작용이 뭐냐면 이 페이지 보시면 엔트로피 감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엔트로피 감소가 되면은 이 긍정적인 겁니다.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자기 좋은 쪽으로 하는 거죠. 엔트로피 증대는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물질서 쪽으로 가는 거고 사물을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전개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를 들면은 하나의 사전이 있습니다. 사전이 있으면 사전이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사전을 부분 찢어가지고 방 안에 흩뿌립니다. 흩뿌린 상태로 놔두면
그것이 뭐게 되겠어요? 엔트로피 증대죠. 근데 가만히 놔두면 계속 엔트로피 증대가 되는 거예요. 사전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쓰레기 불과합니다. 찢어진 사전에 불과합니다. 사전이나 할 수 없지. 종이 조각이죠. 그것이 엔트로피 증대의 모습이에요. 그 엔트로피 증대는 안 좋은 거죠. 마이너스죠. 근데 여기서 조각조각 단편을 조음아가지고 다 하나를 합쳤습니다. 그 작업 진행이 뭐예요? 엔트로피 감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를 냈습니다. 엔트로피 증대죠. 질서가 질서 없는 쪽으로 가죠. 근데 이때 내가 화냈다는 게 안 좋다 가지고 화를 내지 않고 다시 뭐죠? 나의 본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엔트로피 감소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감소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마치 하는 것이 뭐겠어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도와주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 효소입니다. 유전자에서 만들어진 효소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이 돼지고기 단백질은 그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죠. 이 흩어진 아미노산으로부터 다시 한번 유전자의 지시대로 효소의 작용으로 사람의 단백질을 형성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돼지고기를 먹으면 돼지고기 그대로 인간이 돼지고기의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미노산으로 분해돼 가지고 다시 인간의 단백질로 합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분해 반응은 뭐죠? 엔트로피의 증대고, 이때 합성 반응은 엔트로피의 감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게 나쁘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서로 이렇게 증대, 또 뭐죠? 감소, 합성, 분해 합성, 증대, 감소, 이걸 또 번갈아 같이 이렇게 조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암세포가 있습니다. 암세포가 있는데 암세포는 왜 암세포가 나오겠어요? 암세포를 꺼내는 영향이 뭐죠? 요인이 뭐죠? 아까 말했던 물리적, 화학적, 심리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암에 걸린 사람을 가지고 유전이라 하잖아. 가족력이라 하잖아. 물론 그것도 있어요. 무시 못합니다. 유전이라고 하는 말이 보이고 있듯이.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생활 방식을 하고 있었냐, 어떤 집에 살고, 어떤 분위기, 어떤 환경에 살고 있었냐,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암이 걸리고 안 걸린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 유전자 채용해가지고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라든가 다 연구해가지고 발표해서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당뇨병은 웃는 사람에게는 당뇨병 수치가 떨어진대요. 당뇨병이 나오는 거는 결국 심적 요인이 많고, 또 뭐죠? 물리적인, 또 화학적인 것이 많다는 거죠. 음식도 있고. 근데 요즘에 보면은 뭐 어떻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 화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은 다 보이는 것들이고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거 꾹 참고 있는 건가? 불평불만하고 있는 건가? 그냥 항상 웃으라 하잖아요. 웃으면은 좋은 유전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유전자가 나오는 거죠. 병이 안 걸리니까. 말하자면 암 억제 유전자가 나오는 거죠. 암 발생 유전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암 억제 유전자. 항상 웃고, 항상 부부관계 같은 거. 그리고 감동을 받고, 또 충격을 받고, 기뻐하고, 그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유전자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를 공부하는데 깨달으면 결국 뭐죠? 나는 불성이 있다. 상대도 불성이 있다. 근데 상대는 상대의 업이 있어서 저렇게 한다. 나는 나의 업이 나 이렇게 한다.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왜 저 사람하고 관계를 해야 됩니까? 인연이 있어서 관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인연에서 관계, 암에 안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담배를 안 펴도 폐암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까? 아직까지 그걸 갖다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걸 참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기도 실험이 된대요. 연구가. 기도에는 어떠한 힘이 있는가? 기도. 이게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는 직감적인 거거든요.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기도는 왜 그러겠어요? 내가 뭘 빌거든요. 기분 좋게 하거든요. 남을 죽이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남도 잘 되고 자기도 잘 되고 처음에는 남 못되게 하다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이 기도라는 게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그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항상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를 갖다가 좋은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왜? 관세음보살은 이름이 그래요. 사람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생이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안 가는 거 왜 그러겠습니까? 요인이 있어요.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또 심리적인 요인이 있겠죠. 학교 가면 싫으니까, 학교 가면 마음 불편하니까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못 간답니다. 그럼 결국은 뭐죠? 안 좋은 유전자가 이긴 거예요. 좋은 유전자보다는. 근데 어떤 애는 학교를 갑니다. 그래도 그건 좋은 유전자가 이기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자기를 살리는 거, 좋은 유전자입니다. 근데 자기를 죽이는 거, 안 좋게 하는 거, 이건 나쁜 유전자죠. 근데 그때 그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힘들어하는 사람 입장이 돼주고 학생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하다 보면 그 학생 안에 잠들고 있는 좋은 유전자가 거기에 스위치가 켜진다는 거죠. 유전자는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유전자는 움직이는 요소가 있다는 게 아까 말했던 물리적, 화학적, 심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요인이 제일 중요하다는데 우리는 종교를 공부하는,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발상 밑에 보면은 엔트로피 감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발상하면 엔트로피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질서를 무질서. 그러니까 질서는 뭐죠? 나는 나, 상대는 상대. 서로 좋게 질서를 이루어야 되는데 질서를 흐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업이에요.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괜히 자기가 화가 나니까. 남까지 끌어당깁니다. 근데 공부한 사람은 그 사람도 이해해 주죠. 받아주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부처도 3번 되면 돌아앉는다 하잖아요. 진짜 공부해보세요. 진짜. 이제는 엔트로피 징대가 작용을 해서 좀 있으면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을 때 부끄럽잖아요. 죽을 때 허무하잖아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서 엔트로피 감소를 향해서 가야잖아요. 엔트로피 감소는 뭐죠? 질서를 이루는 거죠. 상대를 살리고 나도 살리고 서로의 위치가 있으면서 서로의 위치를 갖다가 적절하게 기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 관계가 뭐죠? 기분 좋은 거리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그 거리두기가 있잖아요. 근데 기분 좋은 거리두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제일 잘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기분 좋은 거리두기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 만나면 왠지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 만나면 왠지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거리두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거리두기를 해서 관계 유지를 하는데 기분 좋은 거리 유지가 있어요. 1m, 30cm, 아니면 뭐죠? 얼굴을 맞대고 뺨을 부비는 거? 아니면 뭐 입맞춤 하는 거? 누가 제일 잘하는 거 아십니까? 고양이가 제일 잘한답니다. 고양이가.
거리두기 제일 잘하는 거는 고양이라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내가 밴드에 내일 글을 올리든가 할게요. 오늘은 이상하게 계속 피곤하네요. 요즘 계속 뭐 일이 많아서 그런가, 요즘 계속 봄이라 그런지 아니면 일교차가 커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르침을 정리해 보면 깨달음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부처로서 존재할 수 있고, 상대가 상대의 부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서로 관계를 통해서 서로 웃을 수 있는,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유지. 결국 나도 알고 상대도 알아야 돼요. 너무 내 욕심만 내지 마시고, 상대를 무시하지 마시고, 상대를 존경하고, 나를 좀 낮추고, 또 나를 존경하면서 상대를 더 존중하고, 그런 생각과 관계법, 생활 방식, 그리고 힘들 때가 이제 엔트로피 감소를 요할 때죠. 힘들 때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이걸 통해서 내가 뭘 깨달아야 될까? 필요한 거야. 남에게 그냥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줄 수 있어, 고맙다. 이게 바로 엔트로피 감소입니다. 그게 바로 좋은 유전자 온, 나쁜 유전자 오프, 이러는 겁니다. 기분 나쁠 때 있어요. 그래, 웃어보자. 저것도 나한테 뭘 바라네. 상대의 업은 관계없어요. 이게 바로 법화계의 가르침입니다. 일불생 가르침. 그죠? 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상대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는 상대의 몫이 있어요. 상대는 상대가 치러야 할 보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자기가 받아야 됩니다. 그것까지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예수도 책임 못 지고 부처도 책임 못 졌잖아요. 결국 뭐죠? 법을 아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모든 게 법이 관장합니다. 모든 게 유전자합니다. 그 유전자를 쓰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겠습니까? 자기 생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 깨닫는 거는 결국 뭐죠? 의식입니다. 의식의 증대입니다. 의식의 양을 넓히는 거예요. 의식의 양이 얕으니까, 의식이 강하지 않으니까 항상 어리광 부리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고, 해서는 안 될 말 하고, 정말 좋은 말 해야 되는데, 남을 즐겁게 해주고, 서로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의식이 약하니까 다 말에 나옵니다. 생각에 나옵니다. 생각은 말에 나오고, 말이 생각이 뒷받침되니까 무시무시한 겁니다. 과학적인 거예요, 다 이것들이. 중요한 거 한번 잘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꼭 자기를 통해서 많은 중생에게 전염을 줄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